당신은 언제부터 기억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노력이 먼저 피곤해졌나요? 어떤 이름을 떠올리려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음으로 가득 차는 느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혀끝에서 멈춰버리는 단어. 그리고 그 어색한 침묵을 웃음으로 덮는 당신. 나이 들면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 마음에는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나이 탓만일까?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흐려질까? 시보난 무비어탱일에서 하란한 부리가 시보란 니데 살아난 부리가 시보란 만도그랑매.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특히 60세가 넘은 당신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훈련도 복잡한 퍼즐도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 누운 채로 단 60초 누워서 하는 단전 호흡이 기억을 더 맑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숨만 쉰다고 기억이 좋아진다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기적이 아니라 뇌가 맑아질 수 있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저하, 언어가 잘 나오지 않음, 날짜나 장소를 자주 혼동함, 일상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평가가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일상에서 특히 잠들기 전과 눈뜨기 전처럼 뇌가 가장 예민한 순간에 뇌의 상태를 맑은 쪽으로 돌려놓는 호흡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즘 기억이 흐려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저장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저장이 나빠졌으니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기억은 저장만으로 맑아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정리해서 맑아집니다. 낮 동안 우리는 많은 정보를 주워 담습니다. 사람의 얼굴, 약속, 숫자, 걱정, 뉴스, 가족의 말. 그런데 그걸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다음 날에도 어수선한 채로 깨어납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멍하고 말이 늦게 나오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은 뇌가 고장 났다기보다 회복이 부족했던 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붙여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여러 방식으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불필요한 흥분을 가라앉히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더 잘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불안하고 경계 모드에 있으면 뇌는 회복보다 감시에 더 가까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맑게 하는 첫 단추는 더 열심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가 쉬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데 왜 하필 누워서 호흡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아마 호흡은 앉아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앉아서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작은 긴장을 만듭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잡고 턱을 당기고 숨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순간 몸은 이미 훈련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전환입니다. 뇌가 회복 모드로 넘어가게 만드는 전환. 그 전환은 몸이 바닥에 기대어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을 때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누운 호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느낌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뇌가 회복 모드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머리에서 찾습니다. 더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회복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뇌의 회복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가장 빨리 바꾸는 것은 의외로 생각이 아니라 숨의 리듬입니다. 숨이 얕고 빠르면 교감신경이 켜집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깨어있게 만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뇌를 예민하게 합니다. 반대로 숨이 느리고 부드러워지면
부교감 신경의 영향이 커지면서 특히 미주신경을 통해 심박이 안정되고 긴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이 내려가면 몸은 이제 괜찮다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뇌는 정리와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단전 호흡이라고 하면 배에 힘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배를 앞으로 밀고 숨을 깊게 끌어당기고 아랫배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하지만 기억을 맑게 하는 호흡은 단단함을 만드는 호흡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억을 맑게 하려면 몸이 긴장을 풀고 신경계가 안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단전 호흡은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주의를 아래로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전 호흡은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꼽 아래로 당신의 정신을 내려놓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제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등은 바닥에 닿아 있고 어깨는 힘이 빠지고 턱은 살짝 풀립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들이마실 때 배를 일부러 밀지 마세요.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고 내쉴 때만 조금 신경을 씁니다. 내쉬는 숨이 아주 조금 길어지면 됩니다. 그때 배꼽 아래가 바닥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라앉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가라앉음이 바로 뇌에게 보내는 안전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기억을 맑게 하는 60초는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 왜 내쉼이 중요할까요? 내쉬는 숨은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내려놓는 동작이 시작되면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금씩 풀고 뇌는 과잉 경계를 낮추려 합니다. 당신이 밤에 누웠는데도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가장 단순한 언어가 내쉬는 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궁금해할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60초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은 숫자를 듣는 순간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몇 초 들이마시고 몇 초 내쉬고 숨을 참아야 하는지.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호흡 조절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답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60초는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안전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 단순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이마심은 조용히, 내쉼은 조금 길게, 내쉴 때마다 배꼽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확인은 다시 뇌를 깨우고 깨면 회복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뇌가 쉬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미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줄고 마음의 소음이 조금 내려가고 몸이 바닥에 더 붙는 느낌. 그 변화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당신 몸이 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60초 호흡을 침대 위에서 어떤 순서로 하면 가장 부담이 적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오히려 머리가 더 또렷해져 잠이 달아나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당신의 몸에 맞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만 깨어있는 밤을 겪어본 적 있나요?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과 잊고 싶은 장면이 뒤섞여 떠오릅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노력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머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뇌는 조용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초 단전 호흡의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뇌를 직접 다루지 않고 뇌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몸의 신호를 바꾸는 것.
그 신호가 바로 호흡이고, 특히 누워서 하는 호흡은 그 전환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침대 위에서 하는 60초 단전 호흡의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운동도 아니고 수행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누우면 숨을 깊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 배를 크게 부풀리고 가슴까지 공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몸은 다시 노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노력 모드에서는 근육의 미세한 긴장이 살아나고 뇌는 다시 깨어 있습니다. 기억을 맑게 하려는 호흡에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호흡은 깊이를 만드는 호흡이 아니라 깊어지도록 허락하는 호흡이라는 것. 그러니 누운 상태에서 들이마실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은 어차피 들어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쉬는 숨이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내쉬는 숨이 급하게 끊기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내쉬는 숨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몸은 이제 내려가도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제 60초를 이렇게 나눠서 느껴보세요. 처음 20초는 그냥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숨을 조절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바닥이 등에 닿아 있는 느낌, 침대가 몸을 받쳐주고 있다는 감각만 느끼면 충분합니다. 이 감각은 뇌에게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버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20초부터 내쉬는 숨에만 아주 살짝 주의를 둡니다. 들이마심은 자연스럽게 오게 두고 내쉴 때 숨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길게 뽑아내려 하지 말고 끝을 서두르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때 배꼽 아래가 바닥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감각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순간 뇌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느린 호기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 변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몸이 위협을 덜 느끼고 회복과 정리에 가까운 모드로 이동할 가능성을 키웁니다. 기억이 맑아지는 조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정보를 억지로 처리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할 여유를 갖는 상태 말입니다. 마지막 20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걸 하지 마세요. 숨을 더 잘 쉬려고도 하지 말고 느낌을 평가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쉬는 숨이 올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내려가도 된다. 이 문장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몸이 그 방향을 알아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억이 좋아지나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60초가 기억을 갑자기 좋아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60초는 기억이 맑아질 수 있는 조건을 반복해서 만들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억력 자체보다 기억이 꺼내지는 환경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뇌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잘 저장된 기억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덜 멍한 느낌,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순간, 이름이 떠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조금 짧아진 경험. 이건 훈련의 결과라기보다 방해가 줄어든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점을 하나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호흡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세요. 호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이런 리듬에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그냥 평소 숨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을 맑게 하는 호흡은 몸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습관입니다. 머리가 맑아졌는지, 생각이 줄었는지, 잠이 올 것 같은지 계속 확인하는 순간
뇌는 다시 평가 모드로 들어갑니다. 평가 모드는 깨어있는 모드입니다. 그러니 이 60초 동안만큼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대하지 않을수록 뇌는 더 쉽게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이 호흡이 왜 침대에서, 왜 누워서, 왜 60초여야 하는지 조금 이해했을 겁니다. 이건 짧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짧아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호흡입니다. 부담이 없을수록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될수록 뇌는 그 리듬을 안전한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60초를 언제 쓰느냐, 그리고 하루의 기억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밤에만 해야 할까요? 아침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 호흡이 오히려 잠을 깨우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흐름에서 아주 현실적인 생활 속 장면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60초 호흡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조용해졌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호흡의 목적은 머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60초를 어떻게 일상 속에 연결해야 기억이 실제로 덜 흐려지고 덜 피곤해지는지를 아는 것. 먼저 가장 중요한 타이밍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은 뇌가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문턱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턱에서 오히려 머리를 더 사용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지요. 그 순간 뇌는 정리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깨어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60초는 기억을 더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기억을 내려놓기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침대에 누워 이미 2부에서 이야기한 그 방식 그대로 숨을 내쉽습니다. 내쉬는 숨이 조금 길어지고 배꼽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만 유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은 하루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뇌에게 보내는 종료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밤마다 이제 정리해도 된다는 패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아침에 눈을 뜨기 직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멍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멍함은 기억력이 나빠서라기보다 뇌가 아직 전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멍한 상태가 그대로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다시 한번 60초를 써보세요. 방식은 같습니다. 들이마심은 자연스럽게 두고 내쉬는 숨이 조금 길어지도록 허락합니다. 이때는 오늘을 잘해야지라는 생각 대신 지금 깨어나도 괜찮다는 방향만 남겨두세요. 이 작은 전환이 아침의 기억 회로를 훨씬 부드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위치를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호흡은 기억력을 훈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집을 풀듯이 뇌를 단련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 호흡의 역할은 자율신경계의 과흥분을 낮추고 뇌가 회복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자극보다 안정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을 더 잘 꺼내 쓰게 되고 말도 덜 막히고 생각의 흐름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60초를 하면서 당신은 이런 변화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조금 덜 무거운 느낌, 말이 나오기까지의 망설임이 아주 조금 줄어든 순간 이름이나 단어가 떠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진 경험. 이 변화들은 갑작스럽게 오기보다는 방해가 줄어든 결과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쌓일수록 당신은 아직 괜찮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꼭 피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과를 재촉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했는데 왜 확 달라지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시 긴장합니다. 긴장은 기억의 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력의 강도보다 관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뇌를 밀어붙이는 관계가 아니라 쉬게 해주는 관계. 이 호흡은 바로 그 관계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흡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붙잡을수록 도망가고 쉬게 할수록 돌아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몰아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단 60초. 침대 위에서 숨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뇌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60초,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서 60초, 그 두 번의 숨이 당신 하루의 기억을 조금 더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머리가 덜 복잡했다는 한 문장도 충분합니다. 그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기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의 숨입니다.